과거 MBC 파업에 불참했다라는 이유로 배신자 낙인이 찍혔던 배현진 전 아나운서. 최근에 대기 발령 상태로 거취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배현진 씨를 전격 영입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내일이 바로 입당 날인데요. 이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메인 뉴스에서 하차하고 대기 발령 상태였는데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한국당 입당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표를 내자마자 지금 이제 한나라 핵심 관계자가 영입에 겨우겨우 성공했다 이렇게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잔류 의사가 본인은 강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MBC 남아서 본인의 이 역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당에서 여하튼 여러 삼고초려를 해서 이번에 하여튼 책을 확달을 받았고 내일 입당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6.13 지방선거 때 같이 치러지는 네. 보궐선거에 나오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다른 사람들을 놔두고 배현진 아나운서를 영입하려고 했을까? 그게 가장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배현진 아나운서도 어떤 생각으로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 생각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태현 변호사가 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 질문 소정석 국장이 좀 해주시죠. 일단 한국당이 이제 공식 논평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어떤 이제 언론에 보도된 한국당 관계자의 말을 제가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당의 젊은 층과 여성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젊은 캐리어 우먼 이미지가 있는 배 아나운서가 젊은 층과 여성의 지지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 네. 또 하나는 또 어떤 한국당 관계자 말은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면 이 배현진 씨가 어쨌든 이번에 MBC 뉴스데스크 뉴스 아나운서에서 내려오면서 뭐 한국당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진보 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의 피해자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에 각을 세울 수 있는 후보다 뭐 이렇게 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 두 가지도 맞지만 지금 한국당이 지금 뭐 이번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고 얼굴이 잘 알려져 있는 배 아나운서가 좀 필요했던 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럼 배 아나운서는 갑자기 정치를 할 생각을 왜 했을까요? 아마 이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그 메인 뉴스 앵커를 지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여튼 굉장히 잘 나갔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흐름이 바뀌면서 지금 대기 발령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지난해부터 아마 향후 진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네. 그러한 틈을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그동안에 아마 여러 차례 만나면서 계속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계속 방송에 남아서 있을 것이냐 이 대기 발령 상태 어떤 비전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네. 판단을 내리고 아마 정치권에 뛰어드는 걸로 이렇게 좀 결심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예전에는 백지연 아나운서가 여대생들의 가장 롤 모델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는데 배현진 전 아나운서 역시 한때 여대생들의 롤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모교에 방문해서 했던 인터뷰 영상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 학생들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학교거든요. 재학생 홍보 모델이라는 것도 숙명여대가 최초로 선발했어요. 저도 운이 좋게 홍보 모델로 활동을 했는데 길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면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꿈을 향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현진 아나운서가 정계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떠오르는 또 다른 여성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야당 쪽의 아이콘으로 지금 배현진 아나운서를 떠올린다면 지금 부대변인하고 있는 고민정 아나운서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과거에 고민정 아나운서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디플로맷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문샤인 정책이 북한 위기로 가려졌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치적 균형을 잡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근데 이 아나운서들의 정치행, 남성 아나운서들의 경우는 과거에 꽤 있어서 이계진 아나운서도 있고요. 과거로 가면 변웅전 아나운서도 예. 있고요. 또 한선규 아나운서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성 아나운서들의 정계 진출, 글쎄요. 정치계에서 많지 않았죠. 그렇죠, 많지는 않았죠. 여기자 같은 경우는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몇 명 있었지만 김은혜 전 기자도 의원도 있고 있었고요. 김은혜 의원도 있었지만 사실 기자가 아닌 그냥 순수 아나운서가 정계에 들어온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 참 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어쨌든 인재 영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인물을 영입한 거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중들이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배현진 아나운서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이걸 맞대응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그냥 적폐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것들 한국당에서 강조하고 싶은데 네. 그런 적임자의 한 명 그리고 또 대중성 있는 그런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하여튼 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아마 아나운서 출신으로서 여성 정치인으로 가장 현재 성공한 사람은 박영선 의원 겁니다. 원래 아나운서 했다가 이제 기자로 나중에 이제 전직했었죠. 경제부장도 하고 네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영선 의원이 제일 성공한 정치인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요, 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서울 송파을에 재선거에 이 전략 공천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파을이라는 동네가요, 서울 속 대구라고 불릴 만큼 보수 성향의 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정치 고향이 바로 이 송파였습니다. 그거는 내가 첫 출마했던 자리고 내가 거기에 20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최명길 의원이 나는 파기환송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거가 안 생길 거로 나는 생각합니다. 최 의원 참 그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 출마를 안 합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이 홍준표 대표는 사실 대구를 종착지로 삼고 싶지만 송파도 잊을 수가 없는 곳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1996년 15대 총선 때 어떻게 보면 YS 키즈라고 해서 그냥 대거 영입을 했을 때 그때 들어왔던 그때 이제 15대 국회를 이제 홍준표 대표가 처음 입성을 했었고요. 그때 처음 당선된 데가 이제 송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제 송파을이 최명철 의원이 이제 그 대법원으로부터 이제 유죄를 받고 나서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인연이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들으신 것처럼 본인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지금 배현진 아나운서를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보궐선거 전체적으로 이미지 쇄신을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선거 결과는 늘 예측 못하고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송파을에서는요, 과거에 전 국민의당 의원이죠. 물론 의원직을 상실하긴 했지만 최명길 전 의원이 당선됐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17대, 18대, 19대는 지금으로 치면 자유한국당 계열에서 계속 당선했었거든요. 네. 박계동 의원 그리고 유일호 의원 이렇게 해서 3명이서 3번을 다 17, 18, 19대를 했는데 20대에서는 이제 최명길 의원이 그 당시에 당선이 됐었죠. 그 당선됐던 배경에는 결국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계속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를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단수공천을 그 당시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친박 후보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발이 일어나면서 당시 김무성 대표가 이 지역을 이른바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못하게 되고 그 당시 이제 김영순 구청장이 이른바 그 대표격으로 출마를 했지만 결국은 최명길 전 의원한테 패배를 하면서 강남을의 패배 그리고 송파을의 패배가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이 한나라당 이 자유한국당 쪽으로서는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근데 지금 송파을이라는 곳이 굉장히 또 독특한 곳인 게 부유층과 서민층 또는 중산층이 골고루 지금 섞여 있는 곳이어서 여야가 충돌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또 유명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송파을이 이제 강남에 분명히 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간단한 곳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송파을이 굉장히 한나라당에서 좋은 지역구였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중산층이 기본적으로 탄탄한 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촌과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촌이 가장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대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가락시장이 나오는데 이제 그쪽으로 가면 많이 서민들이 좀 많이 사는 편이고요. 잠실 이런 데는 이제 중산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표가 좀 분산될 수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재명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육을 받고 내일부터 바로 실전에 투입될 겁니다. 너 내가 욕하지 말랬지? 여보세요? 보이스피싱 직원 중에 경찰이 있어. 진행범죄수대 형사야. 조용히 증거만 캐고 나오랍니다. 사고 치지 말고. 다 봤거든. 삐뽀. 맞지. 자, 어제 이어서 연예계 핑크빛 소식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봄이 되면서 스타들의 결혼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희록 팀장님, 네. 오늘은 또 누구의 결혼 소식입니까? 네, 어제 한석준 아나운서 결혼식이 알려졌잖아요. 네. 차세찌, 그러니까 차두리 동생이죠. 차두리 선수의 네. 동생 차세찌. 예, 이 차세찌. 한치아 씨하고 작년 3월에 열애했고요. 그때 뭐 열애 인정한 지 딱 1년 됐는데 네. 5월에 결혼한다는 소식이 오늘 들렸습니다. 5월에 차세찌. 그런데 이 두 사람, 차세찌 씨는 그렇게 연예인이나 막 이렇게 공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치아 씨와의 이 연애 사실 그렇게 공개하고 싶어서 안달이었다면서요. 네, 근데 연예인은 아니지만 사실 아버지하고 연예인만큼 형이,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세를 네. 탔기 때문에 이제 열애할 때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차세찌는 어려서부터 형과 아버지 때문에 늘 유명한 그런 유명세를 타서 네. 이거 알리는 것도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한치아 씨 같은 경우는 마침 그 작년 3월에 열애설이 났을 때 비정규직 특수요원이라는 영화 네. 개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애설이 났을 때 이제 부인을 했고 네. 결국 부인한다는 거는 사실을 부인하면 나중에 역풍이 좀 불거든요. 네. 6일 만에 이제 인정을 했는데 네. 그 뒷얘기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세찌는 이걸 공개하고 싶었다. 이제 네. 공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후련하냐. 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뒷얘기로 나온 겁니다. 네. 자, 연애 사실을 얼마나 우리 차세찌 씨가 공개하고 싶었는지 공개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요즘 굉장히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범근 씨의 아들 차세찌, 차두리 씨하고 사실 구분이 안 돼요. 이 사이보그다. 한때 차두리 선수를 보고 사람이 아니라 사이보그 설이 돌기도 했었는데 이 둘을 구분을 못 해갖고 에피소드도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한치아 씨하고 차세찌 데이트하는 장면들이 목격담이 많이 나왔는데 차두리로 잘못 알았어요. 네, 잘못 알아서 기사를 선뜻 쓰지 못했고요. 네. 사실 차세찌하고 형 차두리 그다음에 아버지하고는 CF를 같이 찍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 장면이죠. 네, 그래서 저 모습이 또 헤어스타일까지도 비슷하게 나와서 네. 저 때문에 사실 또 한치아 씨가 그냥 털털하게 데이트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차세찌인지 차두리인지 구분이 좀 잘 안 갈 정도로 네. 좀 그랬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열애설이 빨리 나오지 못했다 이런 뒷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저 아버지의 유전자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차범근 씨랑 아들 둘이 워낙 똑같이 생겨갖고요. 저 형제는 정말 구분을 못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물론 차세찌 씨가 축구 선수는 아닙니다만 축구 가족 아닙니까? 네. 범 축구 가족인데 여자 연예인들 보면 남자 축구 선수와 커플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이 케이스가 이제 김성은 씨하고 정조국 씨인데요. 네. 이 두 커플은 뭐 너무 잘 알려져 있고 2009년에 결혼했는데 그 이후에 기성용 한혜진이 결국 한혜진 씨하고 그 김성은 씨하고 친분 관계 때문에 그렇죠. 연결이 됐고요. 네. 또 김민지, 박지성 뭐 유명한 스포츠 스타, 축구 선수하고 연예계 쪽 사람인데 그 이전에 훨씬 전에 안정환, 이혜원 씨라든가 그랬죠. 김보민, 김남일 선수 네. 이 경우도 이제 연예인과 축구 선수 커플로 이 연애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여자 연예인과 남자 축구 선수가 연결이 잘 되는 어떤 원인들을 좀 취재를 해보신 게 있나요? 네, 근데 그 경우가요. 물론 다 만나는 지인이 스포츠 스타나 연예 스타나 만나는 공통점 똑같습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그 지인들이 거의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특히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김성은 정조국 커플처럼 먼저 이렇게 어떤 인맥을 가지면 아무래도 만나는 상대가 네. 축구 쪽의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고 또 만남이 이어진다고 그러죠. 유종 씨, 잘 들으셨죠? 지금 이 나이에 그렇다고 축구 선수를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저는 기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진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요생남 이유정 기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9위 소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0번째 10위 소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봄 기운이 이제 점점 완전히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내들의 봄나물 캐는 모습들 화면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봄나물 중에서 봄의 인삼이다라고 불리는 냉이가 요즘 한창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철을 견디느라 허약해진 몸을 이 냉이로 때우시는 게 어떨지 이번에 냉이 이야기를 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순서부터는 강희롱 더팩트 대중문화 전문기자가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중 기자에게 첫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던 오자회동에서도 냉이국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봄이 왔고 또 봄처럼 이렇게 훈훈한 그런 분위기가 됐을 것 같은데 청와대 셰프도 챙긴다는 이 냉이 몸에 얼마나 좋다는 겁니까? 냉이가 사실 가을부터 사람들이 먹습니다. 네. 그런데 봄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4월 초까지만 냉이 향이 존재합니다. 아, 달래냉이 봄에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봄에 향이 더 많이 난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냉이를 잘 먹지 않습니다. 네. 지금이 마지막 먹을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냉이가 집중이 되는 거고요. 사실 냉이가 굉장한 건강식입니다. 칼슘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뼈의 건강에 좋고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합니다. 네. 또 하나 좋은 거는요. 그 술에 의하지 않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저해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또 줄여줍니다. 그래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냉이를 많이 무쳐 드시거나 또 해장국 뭐 이런 것에 넣어 드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으셨죠? 냉이가 그냥 봄나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몸에 굉장히 좋은 나물이라고 하네요. 김태호 변호사님, 네. 이 몸에 좋은 냉이 요즘 들판에서 캐는 축제도 열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요새 문제 뭐 산천어 축제 겨울에 한참 있었잖아요. 네. 지역마다 축제가 많은데 이제 냉이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게요. 이름에 영자랑 미자가 들어서 50% 입장 할인된다고 합니다. 이름에 영자 그리고 미자가 들어가면 50% 할인된다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요? 영미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영미의 그 영미 때문에요? 네. 근데 제가 왜 이제 웃었냐면은 네. 의성 마늘 축제 할 때 영자 미자 들어가면 50% 할인된다면 이해는 가는데 네. 이 냉이하고 이제 사실 이 컬링팀이랑 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경기도 안성에서 네. 하는 축제네요. 뭐 근데 어쨌든 뭐 워낙 이 컬링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국민적 인기를 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름에 영자하고 미자 네. 들어가면 50% 할인해. 그만큼 컬링이 전국적으로 이제 보급이 됐다는 소리로. 이왕이면 은자, 정자도 다 해주고 하죠 뭐. 아, 그러네요. 정자. 자, 냉이를 캘 때요. 이게 온전하게 맛있게 요리를 해 먹으려면 캘 때 잘 캐야 된다면서요. 호미질을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시골에서 저는 호미질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클 때 호미질 하면서 네. 켰는데 이 냉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냉이 된장국 이런 거 먹을 때 뿌리도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뿌리가 맛있죠. 예, 이거 뿌리에 사실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냉이를 캘 때도 뿌리를 상하지 않게 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이를 바로 그냥 호미로 찍는 게 아니고 냉이 주변에 한 3cm 정도 떨어진 부분을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가볍게 호미로 들어 올리면 뿌리도 하나도 이제 상하지 않으면서 네. 냉이를 온전하게 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캐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요생남 이유종 기자가 냉이에 대한 요리를 좀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근데 나물 요리는요, 먹을 땐 좋은데 손질이 좀 불편해요. 손질이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자꾸 요생남으로 알려주면 안 되고요. 요리 잘 못하는 사람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네. 일단 냉이는 흙이 참 많습니다.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네. 흙을 잘 털어내야 되는데 여기를 좀 더 잘 털으시려면 식초물에 약간 담궈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살균 효과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잔뿌리 같은 거 칼로 이렇게 잘 긁어주시면 또 그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 다음에 냉이 된장국 같은 거 드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냉이하고 이렇게 국물을 우려낸 다음에 이걸로 영양밥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다른 것은 냉이 칼국수가 있는데요. 칼국수 먹을 때 냉이를 넣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관하는 법은 이런 게 있는데 냉이를 잘 데친 다음에 지퍼백 같은 데 넣었다가 네.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냉이 튀김이 나오고 있는데요. 봄에 저 냉이 튀김 정말 엄청나게 맛있죠. 향도 향이지만 원래 튀김은 또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할 정도로 맛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알겠습니다. 봄철 건강도 챙기시고 입맛도 되찾는 냉이나물 뉴스탑10이 8번째 이야기에서 추천해드렸습니다.